산업혁신 인재성장지원 해외 연계 사업은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글로벌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최대 1년 이내의 해외 파견 공동 연구 또는 해외 선도 기업에서의 인턴십을 지원합니다. 미래자동차, 첨단 소재, 로봇, 차세대 반도체 등 10대 혁신 성장 관련 사업 관련 해외 연구를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 파견 연구 우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 공학대학에 파견 연구를 수행했던 이광섭입니다. 지금은 같은 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 인재성장지원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학부 과정 때 많은 교수님들께서 일본 제로공학 디테일이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그 교수님들께서도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연구 환경이 되게 조금은 다를 거라는 막연한 생각부터 제가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었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그때 팬데믹 상황이 좀 오래 지속돼가지고 좀 예정됐었던 기간에 해외 출국이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연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팬데믹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고야 공학대학으로 파견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었던 샘플을 일본에서 가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치무라 교수님께서 제로 물성 노하우를 많이 공유를 해주셨고 그 덕분에 한 편의 SCI 논문과 한 편의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 기관 및 연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일본 나고야 공학대학은 나고야시 쇼와구에 위치한 공학중점 대학입니다. 캠퍼스가 되게 넓고요. 주변의 건물들이 되게 낮아가지고 풍경이 되게 좋습니다. 인지도는 낮은데 반대로 취업률과 연구 성과가 되게 좋습니다. 특히 학부생들 70%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만큼 학교가 연구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인프라 역시 우수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수행했었던 연구는 기존 와이드밴드 갭 소자의 재료로 알려진 갈륨 옥사이드를 매우 간편한 방식으로 방막을 증착시키는 연구였습니다. 산염기 반응을 기본으로 졸겔 방식의 방막 증착 공정과 기판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했었고요. 증착된 방막의 물질을 분석해서 목표로 했었던 프리커서 물질까지 도달하기 위한 최적화 연구까지 수행했습니다. 현재 박사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석사과정 때랑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공학대학에서 배웠었던 재료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센서, 액추에이터, 커패시터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세라믹스 혹은 폴리머, 전자소자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에 어떻게 진학하게 되었나요? 석사과정 때 일본 파견 준비하다가 자연스럽게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해외 출국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졸업을 유예하는 것보다 진학을 해서 후속 연구까지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가 실무 또는 연구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나요? 제가 일본 나갔을 때 자유 시간을 많이 얻다 보니까 이제 나가 놀기는 싫고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 생각에 이제 물성 분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엑셀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때 만들었었던 여러 개의 엑셀들이 아직 후배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후배 연구원들이 본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쓸데없는 계산을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외국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만났었던 해외 연구자들이랑 비슷한 듯 다른 듯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수평적인 구조의 연구실 분위기 덕분에 그 교수님이랑 편하게 연구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이어갈 수 있었고요. 그때 공부했었던 게 지금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일본 건축가 그 안도 다다오를 좋아했거든요. 그 공유를 짬내가지고 오사카를 잠시 다녀왔었는데 그때 시바료 타로 기념관인가? 일본 작가 기념관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게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더라고요. 그때 경험이 진짜 최고의 덕질 포인트입니다. 해외 파견 연구를 수행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일본 파견 당시에 월드컵 기간이었습니다. 일본 교수님 댁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월드컵 같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16강에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둘 다 이기면은 8강에서 만나는 대진표였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8강에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한번 붙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둘 다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너무 연구에만 미쳐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구를 칠 만큼 한다면 취미생활도 한 3 정도는 섞어서 이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반년 이상 지낼 수 있다는 건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과 섞여서 지낼 수 있다는 것도 크나큰 장점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면서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연구원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나와 같은 유학생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지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